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우리나라에는 부산, 제주, 광주, 전북 그리고 우리 지역 경남까지 총 5개 지방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 앞에 달고 있는 지역명의 무게만 견디는 게 아니라 은행법에 따른 지역경제 균형 발전의 책임까지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역소생연구소, 지역소생에 있어서 지방은행의 입지 변화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어떤 네, 차이가 있고 지방은행 뭔지 정의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방은행은 이제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역도 해당 지역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전국점 어떤 영업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1967년도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정부 때 1도 1은행 정책으로 해서 이제 지방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좀 되었습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 업무 내 지역 분산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그러다가 처음에는 많은 어떤 시도에서 있었지만은 90년대 후반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대구, 광주, 제주, 부산, 경남 한 6개 전북 6개 지역으로 지방은행으로 있다가 최근에 올 5월에 이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5개 은행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도 1 지방은행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원은행, 충청은행 이런 건 없네요. 예, 지금은 없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때 초기에는 다 있었죠. 경기도 있었고 충청은행 있었고 강원도 있었고 다 있었다가 이제 IMF 이후에 많이 어렵게 되면서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강원, 충청, 권역은 지금 지방은행이 없는데 지금 없습니다. IMF 시기에 이제 통폐합이 됐던 사례고 네, 그렇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폐합 이런 사례가 아니라 시중은행으로 전환했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에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 시중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견제라든가 경쟁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유도했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현 정부 기조에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에 대한 조금 이윤 이익 창출들이 너무 많이 좀 되는 이런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시중은행을 좀 확대할 필요 있지 않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대구은행이 좀 시중은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 이슈로 다시 돌아오면은 최근에 제가 검색을 이제 포털에 해보면 지방은행 딱 쳐보면은 우선 나오는 게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하면서 약간 풍선 효과식으로 지방은행이 주목을 받던데 저희가 다룰 포인트는 오늘 그게 아니고 부산, 광주 광역시의 금고 유치전이거든요. 광역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인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하고 광주가 원래 이제 그 시금고, 주금고, 또 일금고 이제 지정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중순경에 이제 제안서를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주금고였던 부산은행을 비롯 지방은행이죠. 부산은행을 비롯해가지고 시중은행의 국민은행 그리고 국책은행까지 기업은행, 국제은행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파전으로 상당히 과열이 굉장히 좀 과열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은 해당 어떤 지역에 예산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출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그 집행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금고은행이 지출하게 됩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은행에서 이제 금고은행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바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 정도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금으로 정기 예금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경제의 좀 선순환적 측면에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자금의 이제 과도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유출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유출도 방지하고 유출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들도 좀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은행 차원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금고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되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다가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또 향토 기업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시민들 나름대로 좀 신뢰도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민들과 같이 함께 성장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헌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 은행으로서 시금고를 계속적으로 갖고 갖는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주금고는 네. 부산은행이지 부산이니까 네네. 이 얘기를 거의 한 20여 년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맞죠. 시중은행이 도전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 24년 동안은 부산은행이 24년이요. 했고 예. 그 이전에는 예. 상업은행이었죠. 지금은 우리은행인데 그 전에는 이제 상업은행, 우리은행이 좀 금고를 담당해 왔다가 이제 2000년 이후로 부산은행이 이제 주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금고 담당하면 한 몇 년 동안? 부산 같은 경우는 4년 하고 있습니다. 4년이요? 4년 하고 있고 경남은 제가 알기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3년 전에도 이 시중은행 도전장이 있었어요? 예, 4년 전에도 이제 그 시중은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24년 동안 그 경쟁은 없었던 것이었고 그 이제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3파전이라 부를 정도로 네, 그 상당히 좀 과열이 조금 치열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야. 있다.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가 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시금고가 누구가 하는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은행이 시금고를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이라든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원래 부산시 금고가 어느 은행으로 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중은행이 이렇게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방은행과 맞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지방은행 당신들도 이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예. 당신들도 반대로 이제 서울 수도권 한번 도전장 내봐라. 네네. 그렇게 금고 입찰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금고 입찰에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중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광역시 중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서울이든지 수도권에 대한 이런 쪽에 이제 금고에 진출할 수 있지만은 예. 사실상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지방은행에 대한 일정 정도 고려하는 뭐 평가 항목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평가 기준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과연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경쟁 자체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뭐 그 금고에 들어간다 신청한다 하더라도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세금을 맞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금고가. 그런데 예. 그 주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듣고 싶네요.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촘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 행안부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일정 정도 지역의 자율 배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정 정도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배점은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평가 항목은 첫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그 재무 구조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부산시 예금에 대한 금리 부분 그리고 시민 이용 편리성 부분 금고 업무 능력 부분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협력사업 그리고 기타로 지역 재투자 이렇게 총 배점을 총 크게는 5개 분야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100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의 방송이다 보니까 지방은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앞서 배점 보니까 네네. 지역 들어가는 항목은 배점이 적네요. 그래서 적죠. 그래서 예. 사실상 배점도 적고 항목도 적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의 자금력 규모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겠죠. 예. 부산은행 그나마 부산은행이 지방은행 규모가 제일 크다 하지만은 예. 국민은행하고 비교할 때는 한
7대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시중은행하고 거의 대적할 수 있는 수준 아니군요. 수준 아닙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제가 금방 나왔습니다만은 평가 항목에 제일 높은 게 금리 부분이거든요. 금리가 총 20점인데 예. 사실 금리는 뭐 어디가 낮겠어? 당연히 시중은행이 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역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거의 시중은행이 점수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금고 관리 능력과 저게있죠. 시민 이용 편의성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더 시민들에 대한 편리성, 그리고 점포수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민 이용 편의성도 일정 정도 지방은행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그렇지만은 점수 배점을 본다라면은 훨씬 좀 시중은행에 좀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뭐 국외기관 평가도 있고 그러면 과연 시중은행을 좀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 쪽에서는 지방은행보다도 시중은행에 유리한 어떤 이렇게 배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평가 항목이요, 사무처장님. 네. 그 지역마다도 다르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동일합니까? 대부분 저렇습니까? 한 번 더 표 나와 보시면은 그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 기타 지역 재투자 실적 부분만 이것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또 위에 5개는 다 똑같고 배점은 약간씩 1, 2점 정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 항목들은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그 지역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신용도가 지금은 부산시는 25점이네 저걸 좀 낮춘다든지 이런 약간의 점수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지역 들어가는 항목들, 뭐 재투자 이런 거 좀 점수 좀 올려달라 배점 기준을 이런 얘기 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과연 이 경쟁 자체가 일단은 좀 공정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울어진 농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뭐 시민 이용이든지 특히 지역 재투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시금고가 갖는 결국은 지역의 시민들의 뭐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저신용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배점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고쳐지지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말씀하신 재투자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 이런 뭐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배점을 높여달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계속 해왔지만은 그다지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 조금 이제 한 몇 년 전에 좀 변화된 부분이 지역 재투자 평가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지역 재투자 평가 관련해서도 보면은 좀 변별력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 재투자 평가는 이제 크게 보면은 금융기관들의 어떤 평가가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부산에 들어와 이번에 금고에 주금고에 들어오고 있는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다 최우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다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방으로서 되게 이 항목이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은행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야 그것이 시중은행이든 지방은행이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든 지역 재투자에 대한 좀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다지 변별력이 없다라면은 과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굳이 내가 여기에 더 이 지역에다가 더 투자할 이유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변별력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딱 듣는 분들은 왜 경남 방송인데 부산 얘기만 하고 있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경남에도 당연히 지방은행이 있는 것이고 그럼 경남은 경남은행이겠네요? 경남에 지금 경남도는 일금고는 농협입니다. 농협이고 경남에 이제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창원시가 일금고가 경남은행이고 나머지는 다 일금고가 진주 어딘가 김해, 당산 다 일금고는 농협입니다. 농협이군요. 이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중은행이 역시나 여기도 새롭게 선정할 기관이 도래하면 시중은행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박한 지금 부산 광주 사례를 사무처장님과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은 뭐 시민들이든 도민들께서 좀 더 많이 이 금고 부분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금고하는 것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 할 것 없이 이 금고 지정 문제에 대해서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우리 돈이고 네네. 우리 지역의 돈인데 중요한 세금인데 예, 예. 이런 돈들을 아무래도 더 탄탄한 네. 신뢰감을 주는 시중은행, 이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맡아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정 정도 아무래도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능력이라든가 예. 신뢰도 예. 높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중은행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방에 대한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시도민들의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이제 자금의 어떤 예계 유출 방지라든가 그러한 자금들이 다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방 은행이 있는 곳에서 어떤 시중은행이 금고를 갖게 되었을 시 결국은 과연 기존의 어떤 지방은행이 가져왔던 역할과 기능들을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회의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처장님 모시게 되면서 이 주제를 저는 사실 처음 접했는데 그렇지 네네. 않아도 이 지역의 은행들 보면은 네. 그 요즘 그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인터넷 네네. 전문 은행 이게 네네. 활성화되면서 뭐 지점들을 통합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미 어려움을 맞고 있던데 네네. 지금 거의 뭐 샌드위치 사이에 낀 것처럼 그렇죠.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 됐네요. 사실상은 이제 그 우리의 많은 금융 산업들이 예.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인터넷 은행들이 플랫폼 형성하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쩌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어떤 규모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금융적 어떤 환경적 변화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지방은행이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고 어렵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이 갈수록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서도 네네. 지역이 어찌 보면 내세울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네네. 뭐 지역 안에서 지역의 돈이 순환되는 거 그리고 네네. 지역과의 뭐 상생 경영 이런 걸 강조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실제로 그 신뢰감을 잘 형성해 왔다고 네. 냉정하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네. 저희가 최근까지 접했던 게 경남은행의 그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뭐 건전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스크래치가 이미 좀 난 것 같아서요. 네네. 사실 이제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그런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경남 도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희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경남은행 스스로가 좀 더 많은 반성과 혁신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은행 경남은행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BIS의 자기 자본 비율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일정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다지 그런 측면에서는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융 당국의 그런 평가 기준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은행의 위기, 이 위협받는 네네. 것은 또 지역 경제와도 분명 맞닿아 있다. 이 네네. 내용은 저희가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기도 하고 네네. 궁금하기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대선 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 같고 산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으로 이전한다. 네네. 지금 뭐 확정된 거 없는 거죠? 일단 정부 방침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방침 확정인데 네. 일단 뭐 딱 내려온다 이게 못 바꿔지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이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산업은행 법에 보면은 이제 산업은행은 본사를 서울에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법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그 금융센터도 있고 네, 그럼 맞습니다. 만약에 네네. 지역 균형 발전 이슈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만약에 옵니다. 네네. 드라마틱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해요. 사실상은 이제 그 산업은행이 갖는 그런 국책은행으로서의 부산, 울산, 경남의 여러 기업들에 대한 저는 충분히 좀 중소기업을 비롯한 지역 제조업에 대한 예. 그런 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저는 더 많이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장에 대한 서울에 있을 때하고 부산에 있을 때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산업은행 이전이 내려오는 과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경쟁력에 대한 예. 과연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왔을 때 경쟁이 얼마만큼이나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준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부라든가 부산시나 산업은행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한 금융기관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이전을 통해서 불경이라든가 여러 어떤 지역을 비롯한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좀 제대로 된 산업은행 이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예. 과연 내려갔을 때 무슨 효과와 어떤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한 불신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네. 지방은행이 그 1금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대구처럼 네네. 시중은행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방은행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시금고의 주금고가 안 되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해왔던 데서는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이 그 금고가 안 됐을 시 시중은행의 전환 부분들도 제가 볼 때 검토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선택을 할지는 그 회사의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성과나 의미가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워낙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결국 그 지방은행만의 나름의 어떤 장점과 특색이 있는 것인데 있어줘야 예.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 큰 데서의 경쟁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지방은행 관련해서 또 지역의 위기, 지역의 소생 이런 주제를 다뤄보게 됐는데 끝으로 사무처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지방은행은 오랜 기간 이제 그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두고 영업을 해왔었죠.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의 많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이게 금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은행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내기 위한 좀 지원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당연히 지방은행 역시 예. 그것을 통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윤들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사회를 위해 좀 더 많은 어떤 기부와 기업 예. 이 기업들에 대한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바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